날라와. 어떤 고딩 여학생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잔뜩 겁을 먹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량 남학생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더래요. 이 여자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가려는데 그 남학생들 중 한 명이 야, 일로 와! 그러더래요. 근데 이 고딩 여학생이 너무 움츠리고 겁을 먹은 나머지 잘못 알아듣고 야, 날라와! 이러는 줄 알고 잠시 고민하다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헐헐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남학생들한테 가니까 남학생들이 미친 여자인 줄 알고 놀래서 바로 도망갔다네요. 고딩 여학생 학원 어둡다 남학생 고민하다 미친 여자 나와 결혼해줘요. 키가 2m인 여자가 도사를 찾아가 키가 작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도사는 여자에게 알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걸 먹으면 꿈에 난쟁이가 나올 거요. 그럼 난쟁이에게 나와 결혼해줘요 라고 말하세요. 난쟁이가 싫어하면 아가씨 키가 10cm 줄어들 겁니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도사가 준 약을 하나를 먹고 잠이 들었다. 정말로 꿈속에 난쟁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나와 결혼해줘요 하니까 난쟁이는 정말로 싫어 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나 키를 재보니 190cm였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는 그날 저녁에도 또 약을 하나를 먹고 잠이 들었다. 역시 전날처럼 난쟁이가 나타나 싫어 하는 바람에 여자의 키는 180cm로 줄어들었다. 여자는 기왕 줄이는 거 170cm까지 줄이려고 한 번 더 약을 먹고 잠을 잤다. 꿈에서 나타난 난쟁이를 보고 여자가 말했다. 나와 결혼해줘요. 그러자 난쟁이가 세게 도리질을 하며 소리쳤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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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 싫단 말이야. 도사 키 난쟁이 결혼하다 기쁘다 기왕 도리질 소리치다 새총 만들다 팔다 고무줄 의사들이 수술할 때 마스크를 하는 이유. 엄마를 따라 병원에 온 호기심 많은 아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의사들은 수술할 때 왜 마스크를 하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야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겠지. 새총 아빠, 왜 그러니? 새총 만들게. 새총?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를 잡아야지. 새? 새를 잡아서 뭐하게? 팔아야죠. 팔아서 뭐하게? 고무줄 사게. 고무줄을 왜 사게? 새총 만들게.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를 잡아야지. 새를 잡아서 뭐하게? 팔아야지. 팔아서 뭐하게? 아니, 이 녀석이? 호기심, 수술, 마스크, 실패하다, 환자. 별을 보게나 무슨 생각. 유나와 소연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는데 한밤중에 유나가 소연을 깨우면서 이렇게 물었다. 소연, 네가 별을 보게나 무슨 생각이 나나? 나는 수백만 개의 별을 보고 있어. 이 중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도 있을 거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생명체도 있을지 모르지? 소연, 너는 바보로구먼. 누군가 텐트를 훔쳐갔단 말이야. 캠핑, 텐트, 야영, 지구, 행성, 생명체, 바보. 아몬드. 버스 기사가 할머니를 태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 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던 할머니가 기사의 어깨를 툭툭 쳤다. 기사가 네? 하고 묻자 할머니는 아몬드를 한 주먹 기사에게 줬다. 기사는 고마워하며 아몬드를 먹으며 운전을 했다. 몇 분 후 또 다른 할머니가 아몬드를 건넸다. 기사 아저씨는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 아몬드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왜 자꾸 아몬드를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우리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다. 기사가 의아해하며 그런데 왜 사셨어요? 묻자 할머니 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도 있잖아. 아몬드 못 먹으니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잔을 주는 거지. 시골, 어깨, 아몬드, 주먹, 운전, 초콜릿. 하나님. 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애인을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다. 처녀의 아버지가 청년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장래 계획은 뭔가? 예, 저는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좋군. 하지만 내 딸을 고생시키면 곤란하네. 걱정 마십시오. 사람이 세상에 나면 저 먹을 것은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결혼 반지 마련할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셈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다.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가난하다. 성경학자. 장래 계획. 하나님. 결혼 반지. 어둡다.
표정. 목사와 아이. 목사가 우체국 가는 길을 묻자 아이가 길을 가르쳐 주었다. 목사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로구나. 선인성과라는 말이 있어.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겠니? 라고 하자 그 아이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목사, 우체국, 설교, 천국, 농담. 식물인간. 한 아줌마가 친구를 하나 뒀는데 그 친구 아들이 공경에 빠져 있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병문안 가서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하려는데 식물인간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아들이 야채인간이 돼서 참 안 됐어. 친구와 아줌마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병문안, 위로. 확실한 확인. 뉴저지에서 온 사냥꾼 두 사람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친구가 휴대전화로 응급실에 전화를 했다. 제 친구가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의사가 대답했다. 급한 길은 애워가라. 일단 친구분이 확실히 사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후 총성이 울리더니 사냥꾼이 이렇게 말했다. 예, 확실히 사망했습니다. 이젠 뭘 어떻게 할까요? 뉴저지. 사냥꾼, 숲, 가슴, 움켜쥐다, 사망하다. 적극적인 생각. 시험이 끝난 후 용준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난 낙제일 것 같아. 아무래도 난 실패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자 친구가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한마디 했다. 왜 꼭 그렇게 생각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봐. 그러자 용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힘을 준 채 말했다. 그래, 난 기필코 실패할 거야. 복도, 중얼거리다, 낙제, 한마디 하다, 기필코. 나 안 뜨거워. 어느 날 일이 있어 동료 몇 명과 같이 어느 시골에 가야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배에 고팠다. 사람들에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분식점에 들르고 라면 한 그릇을 시켰다. 잠시 후 아주머니가 라면을 갖다 주는데 아주머니 엄지손가락이 라면 국물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화난 목소리로 아주머니 뭐예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하는 말, 괜찮아, 나 안 뜨거워. 동료, 분식점,
엄지손가락. 화나다. 가게는 누구 보고 있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이 병이 깊어져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의 신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보, 예, 저 여기 있어요. 아들아, 예, 아버지. 딸은 어디 있느냐?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러자 환자가 갑자기 안간 힘을 쓰고 일어나 앉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구 보고 있단 말이냐? 가게. 운영하다. 유대인. 안간힘. 정치인과 가난한 남자. 정치인이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한 남자가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봤다. 그는 운전사에게 차를 세우게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왜 풀을 드시죠? 남자는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살 돈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정치인은 불쌍한 양반, 우리 집으로 가시죠 라고 말했다. 차에 올라탄 뒤 가난한 남자는 말했다. 저를 선생님 댁으로 데려가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러자 정치인이 답했다. 우리 집은 잔디가 30cm 정도로 자랐거든요. 일거양득이죠. 리무진. 불쌍하다. 양반. 친절하다. 잔디.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아무리 머릿살 아픈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당연하지.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사진. 지갑. 신비하다. 강력하다. 길묻기. 길을 잘 모르는 유대인이 지나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딘지요? 저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 길로 가면 됩니다. 그쪽 길은 술집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니에요. 술집은 왼쪽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유대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슬며시 왼쪽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른쪽. 술집. 왼쪽. 슬며시. 점쟁이. 얼마 전 여자친구랑 점집에 갔었습니다. 점집에 들어서는 순간 점쟁이가 너희 집 앞에 감나무 있지? 하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 점집이 너무 잘 맞춘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때 점쟁이가 하는 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점집, 점쟁이, 감나무, 나지막. 동창회. 졸업한 지 근 40여 년 된 여인이 오랜만에 즐거웠던 옛 추억을 회상하며 동창회에 참석하자 교정에 있는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한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무척이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동창생이라고 생각하곤 그녀에게 달려갔다. 천리타양 고인 만나 반가워서 즐거운 일, 그녀의 뒤통수를 치며 소리쳤다. 야, 이 이년아, 정말 반갑구나. 도대체 이게 몇 년 만이니? 그 사이에 너 많이 늙었구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몰라보겠는데? 맞은 뒤통수가 아픈지 그 여자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입을 열었다. 야, 이년아, 나는 네 담임 선생님이었어. 동창회, 교정, 찔끔거리다. 5분만. 아내가 게으르니까 남편 밥을 잘 해주지 않았다. 남편이 배가 고픈데 그날도 아내는 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화가 났다. 당신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밥 사 먹으러 식당에 가야겠어.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5분만 기다려요. 5분이면 밥이 다 되나? 아니요, 5분이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같이 가서 먹어요. 게으르다. 남편, 식당, 아내, 옷, 갈아입다. 영화관에서 부부가 함께 영화관에 갔다. 마침 남녀가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 장면을 보고 아내가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했다. 당신도 저런 식으로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이마에 땀을 내고 먹어라 라는 말 몰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영화사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고 하는지 알아? 허벅지, 꼬집다, 정색하다. 재치 있는 남자. 재치 있는 남자가 새벽 4시에 전화 소리 때문에 잠이 깼다. 전화를 건 사람이 당신네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한참도 못 자겠어 라고 말했다. 재치 있는 남자는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 전화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재치 있는 남자는 이웃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재치 있다. 새벽, 전화, 이웃. 1분과 1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 하느님, 당신께는 1분이 1억 년 같고 1원이 1억 원 같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했다. 그렇다. 이 남자는 말했다. 그러시다면 저에게 1원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했다. 오냐, 1분만 기다려라. 기도. 사실. 대답하다. 어떤 정신을 강조하나요? 여론조사원이 영국인, 일본인, 미국인, 한국인에게 차례대로 물었다.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하나요? 신사도요, 친절요, 개척 정신이요. 그때 한국인이 외쳤다. 아, 좀 빨리빨리 묻고 대답 좀 빨리빨리 합시다. 거참. 신사도, 개척 정신. 발이 큰 남자. 남자를 밝히는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아왔다. 선생님, 남성의 그곳 크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쉬운 방법이 있죠. 남성과 발의 크기와 비례하니 발이 큰 남자를 찾으세요. 여자는 발이 큰 남자를 찾아 헤매던 중 실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신발을 신은 남자를 발견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저녁과 술을 먹이고 호텔로 갔다. 다음 날 남자의 머리맡에는 돈 5만 원과 쪽지가 있었다. 이 돈으로 네 발에 맞는 신발이나 사 신어. 비례하다, 헤매다, 실직자, 머리맡, 쪽지. 당근과 무. 한 들판에서 토끼가 먹을 것을 찾다가 당근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근을 잡으러 나는 듯이 달렸는데 당근이 그걸 눈치채고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 결국 토끼는 당근을 못 잡고 놓쳐버렸다. 꽝 놓친 매처럼 할딱거린다. 그때 헌혈차에서 무가 내렸다. 그것을 본 토끼는 놓칠세라 얼른 다가가서 무를 잡고 하는 말. 아, 당근, 네가 피를 뽑았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토끼, 당근, 눈치채다, 헌혈차, 무. 벨이 너무 많아. 할머니가 버스를 탔다. 한참은 졸은 할머니 그만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정신없이 둘러보니 버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고 있었다. 놀란 할머니가 운전사에게 소리쳤다. 야, 나 내려야 해. 문 열어. 그러자 운전사가 할머니, 내리시려면 벨을 눌러야죠 라고 말했다. 이놈아, 저 많은 벨을 내가 언제 다 눌러?
급정거하다, 정신없이, 정류장, 운전사. 지독한 구두쇠의 가족. 어느 손톱도 안 들어간 가족이 있어 간장만 넣고 먹고 사는데 막내가 하루는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만 목소리로 형은 오늘 간장을 2번이나 찍어 먹었어요. 나더라. 오늘은 형 생일이잖니. 간장, 불만, 목소리, 생일. V자. 머리에 서리가 앉은 엄마와 아들이 국도를 타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바로 옆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근사하게 생긴 남자가 엄마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엄마에게 V자를 만들더니 살짝 웃음을 흘리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엄마는 갑자기 흥분해서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직 예쁘기는 예쁜가 봐. 저 아저씨도 엄마를 보고 승리의 V자를 보이고 가잖니?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이 씩 웃으며 엄마, 1차로 타지 말고 2차로 운전하라는 신호였어. 국도, 드라이브, 근사하다, 흥분하다. 포도 다이어트.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던 여자가 포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자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깜짝 놀란 가족은 쓰러진 여자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다. 여자 어머니가 의사에게 물어봤다. 의사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얘가 며칠 동안 포도만 먹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즈으며 말했다. 농약 중독입니다. 포도, 의식, 병원, 의사, 영양실조, 고개를 젓다. 숙제를 못한 이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고 있었다. 숙제 안 해온 사람 자진 신고해. 그러자 정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앞으로 나왔다. 이 녀석 왜 숙제를 안 했어? 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했어요. 선생님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어머니 간호해 드리느냐고 못했구나 기특하기도 하지.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단 말이야. 그러자 정수가 말하기를 아니요, 엄마가 편찮으시기 전에는 늘 엄마가 해주셨거든요. 숙제, 검사, 자진, 편찮다. 이상한 선생님.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첫 번째 학생에게 썩은 생선을 건네며 물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학생에게 물었다. 저 밤하늘이 무슨 색깔인고? 예, 검은색입니다. 그건 네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세 번째 학생에게는 간장 맛을 보라고 했다. 머리를 굴린 학생이 점잖게 말했다. 아주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 생선, 건네다, 냄새, 하늘, 점잖다. 공책 뒤를 보지 마. 한솔이가 집에 10시가 다 돼서야 숙제 공책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솔이는 학교로 뛰어가다 무서워서 공책을 사기로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공책을 3,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문방구 여러 곳을 갔지만 모두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돼서야 학교로 갔지만 학교 역시 닫혀 있었습니다. 한솔이는 혹시 하고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역시 있었습니다. 비싸지만 3,000원의 공책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공책을 사자마자 학솔이에게 집에 갈 때까지 공책 뒤를 보지 마, 절대 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솔이는 약간 무서웠지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호기심을 못 참고 공책 뒤를 보고는 한솔이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유는 공책 뒤에 단돈 300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제 공책, 무섭다, 사다, 무시하다, 문방구, 쓰러지다, 잔돈. 어떤 아가씨와 택시기사. 어떤 아가씨가 숨을 헐떡이며 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쫓기고 있어요. 아무데나 빨리만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영문을 몰라 하자 아가씨가 재촉했다. 뒤에 택시가 저를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침내 뒤쫓아오던 택시를 완전히 따돌리게 되었다. 그러자 궁금했던 기사가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로 쫓기는 겁니까? 그러자 아가씨가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아, 예,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안 냈던 거거든요. 영문, 재촉하다, 마침내, 따돌리다, 궁금하다.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 또 술이야. 제발 당신 술값 좀 줄여. 사돈 낱말, 당신이나 화장품 좀 그만 사. 어이가 없어진 아내.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한마디. 내가 왜 술 마시는 줄 알아?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셔. 잔소리, 화장품, 예쁘다. 환자와 약사. 감기약 좀 주세요.
감기약이 떨어졌는데 감기는 그냥 푹 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아요. 어휴,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그대로 해보세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얼음물로 냉찜질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밖을 돌아다니세요. 그렇게 한 2, 3일 꾸준히 해보세요. 환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네? 그러다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 약국에 폐렴약은 있거든요. 감기약. 방법. 냉찜질. 폐렴. 약국. 치료비. 종석이 치과에 가서 이 하나를 빼려고 하는데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었다. 의사가 2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종석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뽑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왜 비싸죠?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물론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주 천천히 뽑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천천히. 유학 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한 달 후 왕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베를린은 참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해서 여기가 정말 눈에 찹니다. 그런데 매일 제가 금장 벤츠를 타고 등교하는 게 조금 부끄럽네요. 여기선 학생들 모두 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얼마 뒤 왕자는 $1,000 수표가 동봉된 답장을 받았다. 집안 망신이구나. 너도 기차를 한 대 사거라. 사우디아라비아. 베를린. 망신. 정육점 주인과 변호사. 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 난입하여 쇠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달아났다.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쳐갔다면 그 개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10,000원 내슈. 대개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수. 변호사는 말없이 정육점 주인에게 돈을 내줬다. 며칠 후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변호사 상담료 10만 원. 난입하다. 정육점. 변호사. 편지. 상담. 두 주정꾼.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다. 한 주정꾼이 말하기를 멋진 밤이야. 저 달 좀 봐. 또 다른 주정꾼이 술 취한 친구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틀렸어. 달이 아냐. 그건 해야. 두 주정꾼의 말다툼은 시작되고 마침 길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기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달입니까? 해입니까? 그러자 길 가는 사람 말. 미안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아서. 주정꾼. 달, 해, 하늘, 동네. 술을 끊었어요. 어느 중년 남자가 매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매일 소주는 2잔만 마시고 귀가하는 사람이었다. 이를 궁금히 여긴 포장마차 주인이 물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시기에 매일 소주 2잔만 드시는지요? 그 남자는 예전에 나와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한 잔은 친구의 잔이고 나머지 한 잔은 내 잔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급히 포장마차 주인이 물었다. 왜 오늘은 한 잔만 드시고 갑니까? 예, 저는 오늘부터 술을 끊었어요. 궁금히. 절친하다. 포장마차. 계산.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와 함께 과일 가게에 들렀다.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으며 주인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한 개 정도는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5개 주세요. 가게 주인은 얼른 사과 5개를 주면서 아가씨에게 입술을 쏙 내밀며 말했다. 자, 이제 뽀뽀 5번 해줘요. 그러자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계산은 저희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가게. 입술. 계산. 너무 뜨거워서. 이발사가 갑자기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넣었다. 깜짝 놀란 맹구가 말했다. 아니,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이발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들고 있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랬어요. 이발사. 수건. 얼굴. 표정. 인생. 20세를 갓 넘긴 아들이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당황한 아버지가 물었다. 너의 그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뭐냐? 전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발길 닿는 대로 떠나고도 싶고, 멋진 여자들도 만나고 싶어요. 막지 마세요. 아들이 현관문으로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절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가 널 막는다고 그러냐? 어서 앞장서라. 같이 떠나자. 인생. 당황하다. 현관문.
학원에 다녀요. 예진 엄마, 매일 일시가 바쁘게 어디 다니세요? 저요?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길래 학원에 좀 다녀와요. 요리 학원이요? 아니요, 유도 학원이요. 불편하면 던져버리게요. 서울 구경. 시골에서 서울 구경을 하러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아가씨를 보고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이를 본 할머니가 놀라면서 한마디 했다. 나 같으면 저런 꼴을 하고서는 밖에 나오지 않겠구먼.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임자가 저 정도면 나 역시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고 집에만 있겠구먼. 미니스커트. 꼴을 하다. 임자. 보청기. 노인 2명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노인이 구렁이 제 몸 주듯 말했다.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엄청 비싼 거야. 다른 노인이 부러워하며 물었다. 그래? 얼마인데? 노인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대답했다. 12시. 보청기. 손목시계. 이상한 마트. 어떤 할인마트에는 자신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할인마트에서 강아지 먹이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손님, 강아지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먹이를 사실 수 있습니다. 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옴치고 뛸 수 없습니다. 대신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남자는 하는 수 없이 번거롭게 집까지 다시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 보여주고 난 후에 먹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상자를 가지고 가게에 들렸습니다. 점원이 말했어요. 뭘 사러 오셨죠? 이 상자 구멍에 손을 넣어보면 알아요. 점원은 상자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자 안에서는 뜻밖에도 강아지 똥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점원은 말했습니다. 아니 손님, 무슨 짓입니까? 똥이잖아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으면 화장지 2개 주세요. 증거. 강아지. 점원. 번거롭다. 구멍. 상자. 버릇. 수업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 출석을 부른 후 수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라고 물었다. 화가 났지만 선생님은 일단 다녀오라고 허락했다. 잠시 후 학생이 화장실에 다녀오자 선생님이 물었다. 왜 수업 시작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거니? 쉬는 시간에 다녀와야지. 학생이 대답했다. 자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버릇이 있어서요.
교실, 출석, 버릇. 성형수술.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다. 성형수술하고 비행기 타면 압력으로 꿰맨 자리가 터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엉뚱한 질문에 네티즌들은 당연히 탈 수 있다라고 답글을 달았지만 어떤 네티즌 하나 답글에 모두들 박장대소했다는 얼굴이 여권 사진하고 다르면 당근 못하죠. 엉뚱하다. 인터넷, 비행기, 네티즌, 박장대소. 살 빼는 방법.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뚱뚱한 한 남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살이 많이 쪄서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살을 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이요법을 하는 겁니다. 한 끼에 빵 반 조각과 요구르트 한 병, 그리고 버터와 잼은 먹지 말고 마가린만 드십시오. 뚱뚱한 남자는 수첩에 의사가 처방한 내용을 모두 적고 나서 다시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것을 식전에 먹나요? 아니면 식후에 먹나요? 식이요법. 요구르트, 버터, 잼, 마가린. 아기 토마토의 꿈. 토마토 가족이 오랜만에 소풍을 갔다. 그런데 자꾸만 아기 토마토가 장난을 치면서 뒤처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빠가 말했다. 아가야, 빨리빨리 가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까부니? 아기 토마토가 대답했다. 케찹요. 뒤처지다, 까불다, 케찹. 교도소. 어떤 교도소에서 3명의 모범수가 기도를 했다. 한 명은 여자를 달라고 했고 또 한 명은 술을 달라고 했다. 마지막 한 명은 담배를 달라고 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다. 그런데 3년 후 여자를 준 모범수는 정력이 달려 죽었고 술을 준 모범수는 간이 부어 죽었다. 하지만 담배를 준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지막 모범수가 말했다. 라이터도 줘야 담배를 피우죠. 교도소. 모범수. 소원. 정력. 정신병 환자.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환자를 판별하느냐고 물었다. 먼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욕조를 비우도록 숟가락과 잔과 양동이를 줍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라면 숟가락보다는 큰 양동이를 택하겠군요.
그러자 원장이 의심쩍은 눈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환자가 아니라면 욕조 배수구 마개를 제거하겠죠. 판별하다, 욕조, 양동이, 배수구, 마개. 군인의 복수. 한 남자가 멀리 전방에 있는 군대에 갔다. 한 달 후쯤 여자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다. 우리 이제 헤어져요. 그러니 내 사진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화가 났지만 나갈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낸 군대 내에 있는 여자 사진을 최대한 모아 편지와 함께 보냈다.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네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돌려보내줘. 전방, 군대, 편지, 이웃집 사람과 FBI. 어떤 남자가 FBI에 자기 이웃을 신고했다. 이웃이 대량의 마약을 겨울용 땔감 통나무 안에 숨겨놨다는 것이다. 다음날 일찍 FBI 요원들은 용의자의 집으로 가서 나무 더미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통나무를 모두 쪼개서 안을 살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요원들은 신고한 사람에게 투덜거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신고한 남자는 이웃에게 전화를 했다. FBI 애들이 와서 장작 다 팼지? 응. 좋아. 이번에는 자네가 신고할 차례야. 뒷마당 텃밭을 빨리 갈아엎어야 하거든. 땔감, 통나무, 요원, 용의자, 더미, 뒤지다, 투덜거리다, 장작, 패다, 텃밭, 갈다. 못 말리는 가족. 도로를 질주하는 한 차량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 단속에 딱 걸렸다.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신호 위반 아니었어요? 그럼 신호 위반도? 그러게 무면허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면허까지. 그러게 훔친 차로는 얼마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러게 은행 털고 벌 받는겨. 질주하다, 단속, 속도, 위반, 신호, 무면허. 아내의 반격. 아내 옆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은 미모의 인기 여배우가 자신보다 멍청한 남자 배우와 결혼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말했다. 덩치만 크고 머릿속엔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복도 많지. 그러자 아내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멍청하다, 덩치, 매력적이다, 미소. 아주 심각한 증상.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았다. 선생님, 저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방귀를 계속 뀌는 버릇이 있는데 참 이상한 건 제 방귀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또 전혀 냄새도 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도 전혀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온 이후로 한 10번은 뀌었을 거예요. 심각하게 듣고 있던 의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심각하군요. 우선 이 약을 먼저 드셔보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여자는 의사를 찾아와 따졌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 제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나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의사는 말했다. 자, 코는 고쳤으니 이번엔 귀를 고쳐봅시다. 이상하다. 특징. 심각하다. 우선. 따지다. 고치다. 김밥과 도넛이. 어느 날 김밥과 도넛이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늘 1등하던 도넛을 제치고 김밥이 이겼다. 절망에 빠진 도넛. 그런 도넛을 위로하기 위해서 김밥이 도넛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자 도넛이 말했다. 치지 마. 설탕 떨어져. 김밥. 도넛. 제치다. 위로하다. 엉뚱한 아저씨. 은행 창구에서 눈코뜰 사이가 없는 시간 덥수룩한 얼굴을 한 50대 남성이 급한 걸음으로 창구 앞으로 다가와서 속도 위반 벌금을 내려왔어요 라고 말하자 은행 창구 아가씨가 번호표를 뽑아오세요. 아저씨 멍하니 은행 직원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정말 번호판을 뽑아야 해요? 아가씨 대답, 네, 뽑아 오셔야 돼요. 성질이 난 아저씨는 나 바빠 죽겠는데 번호판을 뽑아오라는 거야 하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 은행 직원들은 기겁을 했다. 이 아저씨 자기 차 번호판을 내밀면서 여기 있어요, 번호판. 엉뚱하다. 은행 창구. 덥수룩하다. 어이없다. 성질이 나다. 기겁을 하다.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어느 대학 강당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다. 교수가 필기를 하려고 돌아서자 학생들이 마구 웃었다. 왜일까? 바로 교수의 바지 뒷부분이 터졌기 때문이다. 교수가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학생들은 교수가 돌아서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교수가 소리쳤다.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 강당. 필기. 마구.
바지, 조용히, 나쁘다. 아주머니와 앵무새. 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갔다.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주머니를 보자 말했다. 아줌마, 무지하게 못생겼어. 아주머니가 다음 날에도 슈퍼마켓에 갔는데 앵무새가 또 말했다. 아줌마, 되게 못생겼네? 화가 난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따졌다. 다음 날 주인에게 교육받은 앵무새는 그 아줌마를 보자마자 한마디 했다.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앵무새. 무지하다. 슈퍼마켓. 따지다. 불쌍한 사람. 밖에 나가 놀던 딸이 들어오자마자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1,000원만 주세요.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착하기도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니? 따끈따끈한 군밤이요 군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춥다. 날씨. 따끈따끈하다. 기도. 홍기가 꽉 찬 한 노처녀가 신에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홍기가 꽉 찼습니다.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응답이 없다고 친구에게 말하니 친구가 그 까닭을 말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된다고. 그래서 아가씨는 기도를 바꿨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사윗감을 보내주세요. 노처녀. 기도. 응답. 신랑감. 사윗감. 봉순씨.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공주병에 푹 빠진 봉순씨가 어느 날 등산을 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함께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한 홍일점이 된 걸 마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봉순씨는 등산을 하는 것보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 매무새를 고치는 일에 더 열중이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잘난 척에 자랑만 일삼던 봉순씨가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산을 올라오는 내내 봉순씨의 잘난 척에 지친 남자들은 그녀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혼자 떨어져 산속을 헤매던 봉순씨는 급기야 탈진을 한 채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주위가 캄캄해지고 비바람이 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곤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쳤다. 그 순간 쓰러져 의식이 없던 봉순씨가 부스스 눈을 비비고 일어서며 옷 매무새를 고치며 말했다. 어머, 누구야?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홍일점. 매만지다. 옷 매무새. 열중. 일삼다. 부스스. 비비다.
변호사. 다람쥐 2마리가 숲속에 놀러 갔다. 첫 번째 다람쥐가 땅콩을 발견하고 말했다. 땅콩이다. 그 소리를 듣고 2번째 다람쥐가 달려가 땅콩을 주었다. 그러자 2 다람쥐가 땅콩을 두고 싸움을 시작했다. 그때 변호사 다람쥐가 나타났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변호사 다람쥐는 땅콩을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땅콩 껍질을 다람쥐 2마리에게 나눠주며 말했다. 자, 내가 콩도 단말, 팥도 단말하듯 나눴어. 이 알맹이는 내가 변호사 수임료로 가져갈게. 다람쥐, 땅콩, 싸움, 변호사, 쪼개다, 수임료. 중국집 전화.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다. 30분이 지나도 배달은 오지 않았다. 중국집이죠? 아까 짜장면을 시켰는데요? 네,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출발 안 했으면 탕수육 하나 더 시키려고 했거든요. 아, 출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했네요? 진짜 출발 안 했나요? 예, 출발 안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전부 취소할게요. 짜장면, 배달, 탕수육, 취소하다. 같은 비율. 어느 식당 주인이 닭고기 튀김에 말고기를 섞어 팔았다는 죄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닭고기와 말고기를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묻자 식당 주인은 경건하게 선서를 하고 대답했다. 50대 50으로 섞었습니다. 판사는 죄는 밉지만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픈 줄 알아라는 말도 있는데 같은 비율로 섞은 게 참작이 된다며 벌금형 처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친구가 식당 주인에게 정말 50대 50으로 섞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응, 닭 1마리에 말 1마리. 재판장, 경건하다, 판사, 참작, 벌금형 처하다. 아내와 남편.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 가던 남편이 그만 무단횡단을 했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머저리 쪼다야, 눈을 똑바로 뜨고 건어.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쩜 그렇게 마음이 통해? 무단횡단, 트럭, 쪼다. 저는 수원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로 마실을 갑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는 인생에 처음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지하철은 후덥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수한 향내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보통 방귀가 아니고 똥방귀다.
전 지하철 안에서 낀 사람이 들으라고 온 세상들에게 말하듯 친구에게 외쳤죠. 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니? 어우, 진짜 누가 매너 없어. 그때 문자가 왔어요. 옆에 있던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나니까 조용해. 지하철, 마실, 후덥지근하다, 구수하다, 방귀, 뀌다. 처방전. 약국에 온 여자가 비소를 달라고 했다. 비소를 무엇에 쓰실 건데요? 하고 약사가 물었다. 남편 그 문디자석을 죽이려고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런 목적에 쓰실 거라면 팔 수 없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그녀의 남편과 약사의 아내가 간통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다.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본 약사가 말했다. 아니, 손님, 처방전을 가지고 올 줄 몰랐네요. 비소, 문디자슥, 간통하다, 천천히, 처방전. 고해성사.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갔다.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서 계속 숙박비를 받았는데요. 그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었으니까요.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날 것 같네요. 그런데 신부님,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한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말해줘야 할까요? 성당, 고해성사, 세계대전, 유대인, 다락방.